자, 네, 뭐 확률의 기본 덧셈 정리했고 118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좀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이래. 네.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데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확률. 그치? 그럼 이게 어떤 조건이 붙냐 이 말이야. 자, 그 책에 119페이지 보면은 위에 그 표 있는 거 보이죠? 자, 그 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그 다음에 총 합이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또 각각의 합이겠습니다. 10대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은 16명, 모르는 사람은 9명, 20대 중에는 아는 사람이 13명, 모르는 사람이 22명. 그래서 각각의 합은 29명, 요거는 31명. 그 다음에 10대의 총합은 25명, 20대의 총합은 35명. 그래서 총합이 60명이다. 자, 이렇게 각각 10대, 20대별로 나누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표를 조사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요 전체는 몇 명이냐? 60명. 전체는 60명이에요. 그죠? 첫 번째. 전체 60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데 그 한 명이 10대 1 확률은 얼마냐? 60분의 25요. 이거 쉽잖아요. 그죠? 전체 60명 중에서 10대라는 게 25명이니까 60분의 25가 10대가 뽑힐 확률입니다. 똑같이 전체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이 20대가 될 확률은 얼마냐? 똑같이 전체 60명 중에서 20대 35명이니까 요게 20대가 뽑힐 확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기본 확률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갑시다. 세 번째. 계속 60명이야. 전체 60명 중에서 똑같이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이 알고 있는 확률, 아는 사람일 확률은 전체 60명 중에서 아는 사람이 29명이니까 29. 또 전체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그게 모르는 사람의 확률은 60분의 31.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60명 중에서 전체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을 뽑은 사람이 그 한 명이 10대가 뽑혔어. 어?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10대가 뽑혔어. 그때 아는 사람 1 확률.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10대로 뽑혔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확률. 25. 이해됩니까? 60명 중에서 한 명 뽑는다고 해서 60분의 1가 아니고요. 근데 뽑은 한 명이 10대래요. 뽑혔을 때. 10대가 뽑혔대.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경우야. 아, 10대 뽑힌 거 확정이에요? 10대가 뽑혔을 때. 10대가 뽑혔을 때. 10대가 뽑힌다라는 요 조건이 하나 붙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그게 아는 사람의 확률 이게 아니고 한 명을 뽑는데 그 뽑힌 놈이 10대가 뽑혔다라는 요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될 거야. 그랬을 때 요 확률 구하시오. 이해되냐? 이거는 일단 10대가 뽑힌 게 어떻게 보면 전체 경우니까 60분의 1가 아니고 10대 총 몇 명? 25명 중에서 이 10대 중에서 아는 사람 16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냐? 자, 이제 이거를 떠난다 해볼까? 총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이 아는 사람이 뽑혔대.
아는 사람이 뽑혔을 때 그 사람이 20대 1 확률은 29분 14. 몇냐? 그럼 일단은 60명 중에 한 명 뽑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60이 아니고 그 한 명을 뽑을 때 요 조건이 어떻게 보면 전체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는 사람이 전체 경우가 29명. 일단 요거를 전체로 보는 거야. 아는 사람이 뽑힌 거. 요 조건. 그 중에서 20대. 그러니까 29명 중에 18명.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확률은 29분의 13. 자, 요게 조건부 확률이야. 밑에 게. 두 개. 대충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개념을 정리를 하면은 요겁니다. 어떤 사건 A가 있고 어떤 사건 B 두 개의 사건이 있어. A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 누가 B가 일어날 확률. 요거 그냥 전체 모든 경우에서 B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정 사건 A와 B 중에서 어떤 특정 사건 A가 일어났대. 그랬을 때 또 다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요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 확률인데 이 조건은 요 앞에 일어난 사건이 있지, 그치? 요런 조건이 추가가 됐을 때 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이랬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 확률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건데 요 확률의 기호는 뭐냐? 자, 일단 확률이니까는 P라고 쓰고 그러면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 조건 확률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 괄호 안에 중간에 짝대기를 하나 그릴 겁니다. 구분하는 기호고 먼저 조건으로 일어나는 사건 A 있죠, 그죠? 그 사건 A가 뒤로 갑니다. 그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실제 구해야 될 확률 사건 B가 이렇게 옵니다. 요게 조건부 확률의 기호. 뒤에 있는 사건 A가 먼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해됐죠?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제 이 확률을 집합으로 한번 또 나타내 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쨌든 모든 사건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지 경우에서는 자, 이 안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은 일단 모든 경우 표본 공간 중에서 일단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조건이 붙었어. 그러면은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즉 A라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전체 경우가 되는 거야. 요 경우 중에서 누가 일어난 거? B가 일어난 거. 그러면은 요 A 중에서 또 B에 해당하는 게 뭐냐? A 교집. 여기 교집합 보이냐? 네. 곱사건 그지?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A 전체 중에서 A, B에 겹치는 부분 곱사건. 그래서 계산은 전체 A 확률 분의 경우의 수가 A 경우의 수 분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 이해됩니까? 요게 조건부 확률 구하는 원리고 어차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지만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이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버리면은 이 분모 분자가 결국 각각의 확률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일단 누가 일어날 확률 분의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누가 일어날 확률?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교집합의 확률, 요걸로 우리가 조건 확률 구한다. 자, 요 개념이 그거예요, 그죠? 아까 했지?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10대가 뽑혔대. 그치? 마치 이 10대가 먼저 뽑힌 요 놈이 마치 요 조건 방법에서는 요 사건이 A. 그치? 그러면 요 중에서 아는 사람이 뽑힌다.
전체 A 집합 중에서 아는 사람 동그라미 요거랑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이죠. 자, 우리 하나 비교해 볼까? 집합에서 왜 차집합 기억나냐? 차집합? 집합에서 차집합은 A 차집합 B는 어느 부분이냐? 위에 거랑 같은. 위에 거랑 같은 거라고요? 네. 누구 중에서 누굴 뺀다? A 중에서 A. 그죠? 일단 앞에 거 A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 교집합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싹 빼고 남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차집합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차집합인데 조건부 확률은 반대입니다.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거,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이랬지. 요거는 차집합인 거고, 요 부분은 조건부 확률인 거고. 이랬죠. 오케이. 자, 이제 요 조건부 확률에서 살짝 응용 들어가면은, 자, 확률인데 무슨 확률이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방금 A가 일어날 확률 중에서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계산한다. 여기서 양면에 분모 PA를 곱할 수가 있겠죠, 그죠? 등식이니까. 곱해줘 버리면은 누구의 확률은 PA 교집합 B. 그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누구 곱하기 누구 하면 되냐?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곱사건의 조건부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이 식만 보면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식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일단은 조건부 확률의 기본 뜻 요거는 꼭 기억을 해놓고 밑에 거는 위에 거를 변형하면 당연히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여기 밑에 곱셈식으로 쓴 거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이름 붙이기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이게 곱셈이니까, 그치? 그래서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 곱셈 정리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정리야. 아까 우리 덧셈 정리는 비교합시다. 덧셈 정리는 뭘 구하는? 그죠? 덧셈 정리는 뭘 구하는 거였냐면은 합사건의 확률 구하는 게 덧셈 정리였단 말이야, 그지? A 확률에다가 B 확률을 더해주고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걸로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덧셈 정리였고, 곱셈 정리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정리인데, 자,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일반들은 그냥 문제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몇 필수예제 쭉 넘어가서 122페이지 봅시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보면은 앞에서 배운 덧셈 정리랑 지금 배우고 있는 조건부 확률까지 연결시킬 건데, 자, A 사건 확률 나와 있어. B 여사건 확률 나와 있으니까 또 대놓고 뭐의 확률 구할 수 있냐? 그죠? 요놈 가지고는 B 사건의 확률, 그러면 3분의 자, 구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합사건의 확률이 있네, 그죠? 앞에서 했잖아, 덧셈 정리로. 합사건 확률이 있고, A 있고, B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냐? 일단 곱사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갈게요. 전체 합사건의 확률 6분의 5는 A 확률 4분의 3과 B 확률 3분의 1을 더한 거에다가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빼주는 덧셈 정리인데, 그럼 쫙 계산하면은 곱사건의 확률은 얼마냐? 얼마 나옵니까? 12분의 10, 12분의 9, 12분의 4? 그럼 12분의 3이 나오나? 맞나? 그럼 이게 4분의 1이 나옵니까? 맞죠? 자,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을 덧셈 정리로 한번 구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무슨 확률이냐? 조건부 확률이야. A 바 B 조건부 확률이야. 자, 조건부 확률 구하는 원리는 뒤에 오는 놈이 기준이야. 뒤에 오는 놈. 누구의 확률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중에서 누가 일어날 확률? 이 두 개의 곱사건. 그럼 다 구했지 뭐. B 확률 나와 있고 곱사건의 확률 방금 구했으니까 그죠? 그럼 답이 얼마냐? 4분의 그죠? 3분의 1분의 4분의 1인 거니까 이게 4분의 1 됐죠? 자, 조건부 확률. 자, 2번 문제도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그 조건부 확률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했던 거죠. 이렇게 예쁘게 표가 나와 있으면은 조건부 확률은 매우 쉬운 거죠. 운동을 한 학생, 운동을 안 한 학생,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으로 구분해가지고 표가 다 나와 있다. 여기서 계산할 건 없고, 자, 구하는 확률 총 3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냥 운동한 학생이 얼마냐 이게 아니고요, 그죠? 한 명을 뽑았는데 일단 무슨 조건? 1학년 학생이 뽑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운동을 안 한 학생이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끝난 거지 뭐. 일단 1학년 학생 140명 중에서 그 학생이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운동 안 한 게 70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확률은 140분의 그냥 72 하면은 끝나는 거다. 자, 굳이 밑에 책에 있는 풀이처럼 1학년이 뽑히는 사건을 A,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사건 B 잡아가지고 이거를 막 억지로 조건부 확률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얘들아.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네. 2번은 표는 없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문장을 읽고, 자, 전체 시민 중에서 체육관을 이용한 사람이 전체의 40%래요, 그죠? 근데 또 그 체육관을 이용한 사람 중에 남자가 25%래요, 그지? 그럼 굳이 여자를 채우라 그러면은 전체 40% 중에서 전체 25%가 체육관을 이용한 남자니까 여자를 구하라 그러면은 15%인 거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체육관을 이용 안 한 남자, 안 한 여자, 얘네들은 각각은 모르겠지, 그지? 네. 굳이 알 수 있는 거는 체육관을 이용 안 한 전체 시민은 여기는 알 수 있을 거고, 그지? 네. 자, 근데 구하는 확률이 뭐냐? 또 마찬가지. 전체 시민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 뽑은 사람이 남자를 확률을 구하는 게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앞에 그 한 명 뽑힌 사람이 체육관을 이용한 시민일 때라고 붙었어요, 그지? 예.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남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관을 이용한 시민은 확률이 40%란 말이에요, 그죠? 저희 말하는 0.4인 거죠, 그지? 그래서 0.4. 그 중에서 남자 40% 중에서 남자 25%, 그지? 그러면은 0. 됐습니까? 굳이 조건부 확률로 쓰면은 체육관을 이용했다, 체육관을 이용했다라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남자가 뽑히는다는 사건을 B라고 하면은 굳이 그러면 이 문장을 조건부 확률로 식을 쓰면은 확률인데 일단 무슨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때 체육관을 이용했다라는 게 먼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사건이 A냐 B냐? A가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자가 뽑힌다. B라는 사건이 일어날 요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계산할 때 조건부 확률의 뜻으로 가면은 뒤에 거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 곱사건의 확률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표에서 보면은 PA가 뭐냐? PA가 체육관을 전체 중에서 체육관을 이용할 확률, 그게 40%인 거죠.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은 체육관 이용하면서 동시에 남자인 거지. 이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사건으로 만들면 이런 거고요. 굳이 안 해도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래서 표가 다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굳이 크게 계산 없이 바로바로 조건부 확률 구할 수 있다. 자, 해결해 봅시다. 이럴 거. 자, 그 다음 필수에 대해 3번 갑시다. 자, 필수에서 3번 문제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은 매우 어디선가 많이 봤던 문제야.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확률 문제 풀 때 맨날 나오던 거예요, 그죠? 뭘 뽑는 문제. 자, 1번은 주머니에 빨간 공 6개, 파란 공 5개가 있는데 이런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자, 한꺼번에 2개를 꺼내는 게 아니고 그치 때문에 한 개씩 2번 꺼낸대요. 처음에 1개 꺼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개씩 두 번 꺼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조건이 중요한 거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조건.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뽑는 것도 우리 많이 풀어봤었지, 그죠? 이런 거. 처음에 연달아서 꺼낼 때 다시 넣고 뽑냐, 안 넣고 뽑냐. 요거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지? 자, 얘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둘 다 처음에 꺼낸 거를 다시 넣지 않는데요. 요게 조건부 확률. 처음 꺼낸 거를 다시 또 집어넣고 계속 뽑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 그러면 처음 뽑는 거랑 두 번째 뽑는 거랑 다시 넣는 문제는 처음 뽑을 때랑 두 번째 뽑을 때랑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할 독립입니다, 독립. 다음에 굳이 또 이 조건부 확률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문제는 다시 넣지 않는 문제는 종속이라고 합니다. 종속.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전혀 조건부 확률을 몰라도 그냥 풀 수 있어. 원래 하던 대로. 자, 해봅시다. 총 11개 중에서 한 개씩 두 번 꺼내는데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는 빨간 공. 근데 처음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첫 번째 파란 공 뽑힐 확률이 얼마냐? 11분의 그죠? 전체 몇 개 중에서? 11개 중에서 파란 거 하나를 뽑을 거니까, 그지? 그러면 11분의 5가 될 거고. 근데 파란 공이 다 뽑혔어. 걔를 안 넣는단 말이야. 그럼 버려.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1. 10개요. 그럼 두 번째 빨간 공 뽑을 확률이 얼마냐? 10분의 6이요. 10개 중에서 빨간 공 6개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10분의 6. 두 개 연달아 뽑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될 거. 저렇게 푸는 거 그냥 그대로. 그럼 이게 결국 답이야. 자, 2번도 마찬가지. 뭐 역사, 경제가 섞여 있는데 각각은 몇 건씩 모르겠지만 총 합쳐서 10건이랍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어. 소진이랑 지연이가 두 사람 요 순서대로 소진이, 지연 순서대로 책을 한 권씩 꺼낼 건데 첫 번째 소진이가 경제책을 뽑고요. 두 번째 지연이가 역사책을 한 권씩 뽑을 확률이 먼저 나와 있네. 하나 곧 X로 하고 그렇죠? 10마이너스. 그렇죠? 내가 구할게 역사책이 몇 권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굴 X로 잡고 역사를 X라고 잡으면 경제는 10마이너스. 10-X라고 가지고 이제 요 확률 계산하면 식을 쓰면 돼요, 그죠? 자, 조건부 확률 전 식을 쓰지 말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소진이가 경제 뽑을 확률은 총 몇 건 중에 10건 중에 경제가 10-X.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럼 총 건수는 9분. 9건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역사는 X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얘네들이 뭐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너는 얼마냐? 15분의 4? 요 방정식을 풀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자, 이거를 이제 굳이 조건부 확률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설명을 하면은 몰라도 돼.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어쨌든 뭐 첫 번째 파란색, 두 번째 빨간색, 그지? 두 사건이 있잖아. 첫 번째 파란색을 뽑는 사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을 뽑는 사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면은 이 문장이 결국 어떤 문장이냐면은 자, 공을 연달아서 하나씩 뽑는데 처음에 먼저 한 개를 뽑은 게 무슨 공일 때? 그치? 처음에 뽑은 공이 파란 공일 때 이랬냐? 처음에 뽑은 공이 파란 공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공? 빨간 공. 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히는 사건을 A. 그냥 파란색이 아니고 순서까지. 첫 번째 파란 공.
요 사건을 A.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공. 알겠냐? 두 번째 빨간 공이 뽑히는 사건을 B.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 일단 처음에 파란 공이 뽑히는 조건이 먼저 일어났대. 즉 A라는 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이 조건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굳이 구하라 그러면은 조건 확률로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이 두 개가 어떻게 해? 동시에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계산하라 이 말이거든. 그럼 PA 확률은 얼마냐? 11. 그죠? 그냥 뭐야? 11분의 5. 11분의 5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말은 무슨 말이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히고 두 번째 빨간 공이 뽑힐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란 말이야. 그지? 첫 번째 빨간 공 뽑히고 두 번째 파란 공 뽑히고. 그죠? 그 확률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이 첫 번째 이 우리가 구할 확률이 있죠.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히고 두 번째 빨간 공이 뽑히고. 네. 내가 이 문제 살짝 잘못 설명했어. 자, 요게 그리고야. 첫 번째 빨간 공이 뽑히고 두 번째 빨간 공이 뽑히고. 네. 이해되냐?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히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공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을 확률은 A 그리고 B, A 그리고 B 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곱사건의 확률. 그럼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은 A가 일어날 확률 알고 그 다음에 요 조건부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은 11분의 5인 거 알겠죠? 그죠? 요 11분의 5라는 게 PA, A가 일어날 확률. 자, 그 다음에 이 10분의 6이 뭐냐면은 이 10분의 6이 요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처음에 A의 사건, 처음에 파란 공이 뽑혔어. 그럼 처음에 파란 공이 뽑히고 날아가야 되지. 날아갔을 때 B가 뽑힐. 두 번째 빨간 공이 뽑힐 확률. 이되냐? 근데 그게 A가 하나 뽑혀 처음에 파란 공 하나 뽑혔으니까 날아간단 말이야. 남은 게 10개고 그 중에 빨간 공 뽑히는 거 그게 6개니까. 여기서 배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11분의 5는 일단 처음에 파란 공이 뽑힐 확률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뽑은 10분의 6이 뭐냐면 요게 이 조건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첫 번째 파란 거, 두 번째 빨간 거에 뽑힐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이랑 이 조건부 확률을 곱한다는 개념이 조건부 확률 개념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227페이지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필수에 대해 4번도 뭐 조건부 확률로 문제가 나와 있지만 그냥 다 중학교 2학년 확률할 때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조건부 확률 개념을 몰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비가 오고 안 오고 뭐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 안 하고 이런 건데 자, 비가 오는 날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나와 있네. 비가 오면서 승리하는 게 0.3. 그러면 비가 안 오면서 승리하는 거는 0.7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 패배할 확률은 0.7인 건 알겠죠, 그죠? 그럼 비가 안 오는 날 패배할 확률은 0.25가 될 거고. 자, 문제를 보니까 어느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0.1이에요. 그러면 화요일에 비가 안 올 확률은 0.8이겠죠, 그죠? 비가 오고 안 오고 딱 두 가지 상황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어떤 팀이 똑같은 요일, 화요일에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그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단순히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B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승리할 확률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화요일 경기에서 승리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냐? 그죠? B가 어떻게 되면서 B가 오는데 승리할 수도 있는 거고 B가 안 오는데 승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맨날 했던 거죠. 그러면 B가 오면서 승리하려면은 일단 B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일단 화요일에 B가 올 확률은 얼마인데? 0.2. 0.2,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승리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럼 B가 오면서 승리할 확률이 얼마냐? 0.0. B가 오는 날 승리할 확률, 그지? 0.3 여기 보이냐? 네. 그러니까 승리라는 게 그냥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확률은 여기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B가 오면서 동시에 승리할 확률을 그래서 이 확률 0.3 이랬죠? 자, 그 다음은 B가 안 오면서 승리. 그럼 B가 일단 안 와야 돼. 그럼 B가 안 올 확률은 0.8. 그러면서 그날 경기에서 승리해야 돼. 그치? 그럼 B가 안 오는 날 승리는 0.7. 0.75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의 확률을 이 두 개는 동시에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B가 오면서 동시에 B가 안 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끝난다. 이거를 굳이 뭐 B가 오는 사건을 A 뭐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를 B라고 해가지고 조건부 확률로 개념을 식을 써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치?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 뭐 흰 공, 검은 공 두 개, 네 개 들어있다. 갑과 을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뽑을 거다. 또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죠? 근데 을이라는 놈이 흰 바둑돌을 뽑을 확률 구하시오. 자, 이것도 크게 몇 가지 케이스가 있냐? 두 가지. 처음에는 갑이 뭘 뽑고, 흰색을 그죠? 흰색을 뽑는데 을이라는 놈은 뭘 뽑고 싶은 거니까요. 흰색이. 그죠? 그 다음 또 앞에 있는 갑이 검은색. 검색을 뽑고 뒤에 있는 을이 흰색. 결국 흰색을 뽑을 확률이 크게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때나 그럼 처음에 갑이 흰색 뽑을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2개. 이 상태에서 다시 넣지 않는데 알겠죠? 그럼 하나 버려버리니까 5개 중에 그럼 또 흰 공이 몇 개 나와 있냐? 앞에 흰 공 뽑았으니까 날라가고 자, 첫 번째도 이번엔 검은 공 6분의 4 검은 공이 하나 날라갔네. 다시 넣지 않으니까 5개 중에 흰 공은 뭐 그대로 2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대박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케이스를 나눠서 확률 구하는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요 개념 자체 안에 이제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 숨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네,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 마지막 유형 5번. 자, 이 문제가 뭐 책에 보면은 뭐 색깔도 빨갛게 해가지고 네,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시험에 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요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미니학교 기출 문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거야 중학교 때. 자, 읽어보면은 A 주머니, B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 빨간 거 4개, 노란 거 하나, B는 빨간 거 2개 뭐 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 뽑기를 할 건데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일단 두 주머니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대요. 요 정도는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야. 그치? 두 번이 중에서 뭐 A든 B든 하나 선택을 해서 공 뽑는 거. 자, 공 선택, 주머니 선택이 하나 들어가고. 자, 그러면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선택을 해서 이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그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모두 빨간 공이 확률 구하는 게 아니야. 주머니를 선택을 해서 두 개의 공을 꺼냈는데 그 두 개 꺼낸 공이 일단 뭐라고 조건이 붙었냐? 빨간 거. 두 개가 모두 빨간 공이 뽑혔대. 그럴 때
두 개 모두 빨간 공이 뽑힌 것 중에서 두 개 모두 빨간 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경우가 되는 거지. 그 조건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선택한 주머니가 B 주머니의 확률. 문제 이해되냐? 주머니를 모르고 일단 뽑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네. B 주머니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빨간 공 두 개가 나온 게 아니야. 중학교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오지. 중학교 문제는 그냥 보통 두 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자. 보통 이게 중학교 문제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거야. 두 개 모두 일단 빨간 공이 뽑혔는데 그 빨간 공 뽑힌 게 B 주머니에서 뽑힐 확률. 이거. 자, 첫 번째. 일단 빨간 공이 모두 뽑히는 거를 일단 확률을 구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경우니까. 자, 그러면 두 개 모두 빨간 공이 뽑힐 확률은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죠. 두 개 모두 빨간 공이 뽑힐 확률은 일단 주머니를 어떤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A 주머니를 선택을 하면서 거기서 빨간 거 두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또 어떤 게 케이스가 있냐? 비주머니 선택을 하고 빨간 거 두 개. 거기서 빨간 거 두 개 뽑히는 게 빨간 거 두 개 모두 뽑히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케이스의 확률과 이 케이스의 확률은 대만 사건이죠, 그죠? A와 B가 서로 다른 주머니니까 이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은 일단 두 개 모두 빨간 공이 뽑힐 확률이야, 그지? 그 중에서 B 주머니가 선택한 거는 어디냐? B 주머니를 선택한 거는 A에서 빨간 거 두 개 뽑고 B에서 두 개 빨간 거 뽑은 걸 다 더한 게 일단 빨간 공이 뽑힐 확률인데, 그럼 이 조건들 중에서 주머니가 B를 선택한 거는 이거인 거지? 네. 그치? 결국 이 문제의 구조는 일단 빨간 공 두 개가 뽑히는 경우가 A에서 빨간 거 두 개 뽑히는 케이스와 B에서 빨간 공 두 개 뽑히는 케이스의 합, 네. 요게 빨간 공이 뽑힐 확률. 네. 그 중에서 누구? 주머니가 그 중에 B에서 빨간 거 뽑은 거 있지, 그치? 네. 요거 구하는 거야.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자, A 주머니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거기서 빨간 공 두 개 뽑을 확률은 40. 자,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러면은 52. 그렇죠. 5C가 들어가야 돼요. 5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그 두 개가 모두 무슨 공? 그럼 빨간 공이니까 4C2를 한 게 A 주머니 선택하고 거기서 빨간 공 두 개. 뒤에 거는 B 주머니 선택은 2분의 1인 거고 거기서 빨간 공 두 개는 50. 네, 5C2분의 2C2가 B 주머니 선택하고 빨간 공 두 개. 그럼 이거 전체가 어찌됐든 모두 빨간 공이 뽑힐 확률. 그 중에서 B 주머니 선택한 거는 요 중에서 선택하면 돼. 요 중에서, 그지? 요 중에서 B 주머니 선택 요거란 말이야, 그지? 또 하시면 돼요. 또 하시면 돼. 따로 할 거 없어. 이해됐냐? 네. 자, 크게 두 개. 요 빨간색 케이스랑 파란색 케이스 전체 합분의 둘 중에 하나. 요런 구조입니다. 이해됐냐? 굳이 또 이거를 뭐 표로 그리면은 일단 A 주머니 선택하는 게 있고 B 주머니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A 주머니 선택과 B 주머니를 선택해서 공을 뽑는 거는 빨간 거 일단 총 두 개를 뽑을 거니까
빨간 거 두 개 다 뽑는 경우가 있고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뽑는 경우가 있고 또 무슨 경우? 파란 거 두 개 다 뽑는 케이스가 주머니마다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네. 주머니별로 색깔 두 개가 어떻게 뽑히냐, 공 두 개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일단 뭐뭐뭐 할 때 요 중에 요 조건이 일어나야 돼. 모두 빨간 공이 뽑히는 게 여기서 뭐냐 이 말이야. 모두 빨간 공이 뽑히는 게. 맨 위에 줄. 그죠? 모두 빨간 공이 뽑히는 게 요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지? 요 중에 이 전체 중에서 주머니가 B인 거. 요거잖아. 네. 이해됐죠? 그게 요 패턴인 거 알겠냐? 네. A에서 빨간 거 두 개 뽑고 B에서 빨간 거 두 개 뽑는 거 이 전체 중에서 B에서 빨간 거 뽑는 거 이거. 여기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요게 생소합니다 이제. 한번 옆에 연습해 봅시다.